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를 2017년도에 입학해서 20년도에 졸업을 하고 전공심화 과정을 1년 거친 후에 몇 년간의 임용고시 준비 과정을 거쳐서 24학년도 임용고시 합격한, 그리고 지금은 글번 유치원에서 만 5세 21명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사 조수원입니다. 임용고시를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국공립 유치원이 좀 굉장히 처우도 괜찮고, 그리고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입학을 했을 때부터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정말 취업을 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임용고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1학년 때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1학년 여름인가 겨울방학 때쯤에 준비를 해서 땄어요. 그리고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한 것은 3학년 초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서 졸업을 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대략 한 2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요약집이라든지 주변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임용고시 합격 키워드가 있다면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요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용고시는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양이 방대한 편이라서 그거를 통으로 공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외워야 될 양도 좀 줄어들고 어느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파악도 빠르기 때문에 나만의 요약집을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카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요약집을 만들고 그거를 토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스터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터디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임용고시가 다 빠르게 되면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도 있지만 길면은 몇 년 정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긴 생활 동안에 혼자서 하게 되면은 웬만한 의지 가지고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 스터디, 기상 스터디, 아니면은 고시문을 외우는 스터디, 그리고 모의고사 스터디 등등 이렇게 다양한 스터디들이 임용고시 준비 카페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합격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졸업할 때쯤부터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어서 공부하는 시기도 뒤로 점점 밀려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임용고시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포기를 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저희가 고등학생 때처럼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발목을 잡을 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관련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유아교육과 오기 전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긴 했는데 그래도 유아교육과를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나마 아이들이 저희가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순수하고 사랑을 서로 베풀어주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인생은 그래도 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아교육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거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참고하면 좋은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현장에 나와서 가장 저 자신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좀 부족해서 아이들과 노래를 할 때 음원으로만
노래 수업을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언제든지 아이들이랑 아이들의 노래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해줄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직접 들리는 소리에 굉장히 더 반응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옆에 반이라든지 피아노를 좀 잘 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유아교육과에서 많은 걸 배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책 같은 걸 찾아보면서 몇 세 아이의 발달에는 어떤 지도법이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유희가 굉장히 현장에서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손유희를 잘 몰라서 아이들에게 항상 목소리를 크게 내서 집중을 시키는데, 손유희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빠르게 이렇게 몰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양한 손유희를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근 첫날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출근을 했을 때, 이거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대부분 유아교육계는 출근을 할 때는 신학기 준비 기간에 출근을 하게 돼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업무를 익히고 내 교실을 꾸미는 업무를 가장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부담보다는 선생님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인사를 잘 하고 시켜주시는 업무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학 시절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행동들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유아교육과 저희가 유아 관련 일을 하는 것이 사실 다양한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직업이잖아요. 뭐 요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과 역할놀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런 스킬들을 좀 익히고, 그리고 일을 하는 일머리라는 같은 것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향상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을 아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사 직업 특성상 학기 중에는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기 가장 좋은 그런 계절이 봄과 가을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여행을 가기 힘드니까 학창 시절에 특히 대학교는 6월에 조금 일찍 방학을 하잖아요. 그렇게 일찍 방학을 하는 기간을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나라로 여행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아교사로서의 자부심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자부심은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을 굉장히 표현을 해주는데요. 사실 살아가면서 저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맹목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받기는 좀 힘들잖아요. 직업 안에서는. 근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직업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에 1년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가짐 같은 것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네. 요즘에 유아교육과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학생분들께서 좀 불안해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제가 그런 교사가 되기 전에는 뭐 유복 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람찬 순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학생 시절에 준비하는 기간이 힘들고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대로 쭉 달려가셔서 취업을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계신다면 행복한 교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저희 힘내서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